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람을 얻는 지혜라는 책을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이 책은 발타자르 그라시아니라는 스페인을 대표하는 철학자이자 작가, 예수의 신부인 이 발타자르 그라시아니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1601년 1월 8일 스페인 벨몽트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출신의 그 작가이자 철학가이자 신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워낙 유명해서 그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 유럽 최고의 지혜의 대가라고 칭송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 곁에 끼고 다녀야 할 인생의 동반자이자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음미해야 될 책이다라고 아주 극찬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들을 보시면 요게 이제 삶의 좀 처세술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냉철하고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기술적이고,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냉철하게 쓴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풀고 보상은 나중에 받아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을 대가 없이 먼저 베풀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는 두 가지의 이점이 있다. 하나는 상대가 원할 때 즉시 베풀어줌으로써 당신이 무척 관대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나중에 베풀면 대가가 되지만 먼저 베풀면 호의가 된다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먼저 베풀라는 건데요. 여기에서 논리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베풀면은 이게 호의로 인정이 되지만, 나중에 베풀게 되면 이게 대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 뭘 받기 위해서 주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빨리 먼저 베풀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세상에는 우리가 이제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에서도 있듯이 세상에는 많은 이제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버와 테이커와 그리고 매처. 이 기버는 이제 계속 주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테이커는 그냥 계속 받기만 하는 사람들, 그리고 매처는 받은 만큼 주는 사람들이라고 하겠죠. 아주 공평하게. 근데 어떤 사람들이 성공하느냐를 봤을 때, 기브 앤 테이크에서는 이제 기버가 가장 크게 성공을 한다라고 하는데, 또 반전도 있어요. 기버가 가장 그 실패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그 뭐죠? 자산 등급 뭐 이런 쪽에서도 그러니까 아주 최상단과 최하단을 두 개 다 기버가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기버는 결국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이제 상단에 있는 기버는 계속 주긴 하는데, 이 중간에 계속 받기만 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주는 것을 어느 정도 중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딱 끊을 건 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단에 있는 사람 기본은 이제 계속 주기만 하는 거죠. 그냥 계속 주구장창 그냥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자신에게 남는 것 하나도 없고 이제 테이커가 모두 다 뺏어가는 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심하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좀 보고 배울 점이 뭘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실제 매처나 테이커가 굉장히 뭔가 자기 이득을 계속 챙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잘 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배울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매처나 테이커를 만나보신 적이 분명히 있을 거고, 아마 그렇게 행동해 보신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나는 받은 만큼만 줄 거야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나는 받기만 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반대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테이커를 직접 만났을 때를 기분을 느껴보시면 기분이 썩 좋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계속 뭔가를 받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뭔가 기분이 좋지 않아요. 뭔가 이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이 사람과는 뭔가 유쾌하지 않은 느낌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 좀 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평판도 당연히 좋지는 않고요. 주변에서 그 사람하고 같이 지내지 마.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기버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먼저 베푸는 사람들에게 이 끌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그들의 그런 이제 포용력과 여유가 매력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베푸는 사람들의 그런 그 따뜻한 그 포용력 같은 거나 그런 여유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뭔가 좋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는 뭔가 좀 더 친해지고 싶고 내가 꼭 뭔가를 받지 않더라도 그냥 그 느낌이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그런 매력이 거기에서 발휘가 되는 것 같고 결국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베풀었을 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을 얻게 될 수도 있고 더 다른 것들을 추가적으로 얻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먼저 베풀고 보상은 나중에 받아라 라고 했는데요. 이것보다 조금 더 레벨이 더 높은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불교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베풀고 보시를 하되 보상을 기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게 해준다고 또 할 수가 있고요. 그게 진짜 수행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보상을 받기 위해서 꼭 그 뭔가를 준다라는 생각보다 그냥 그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무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더 풍요롭기 때문에 나눈다라는 생각으로 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더 풍족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탁할 때는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이제 부탁할 때는 타이밍이 관건이다. 그가 기분이 좋을 때, 식사를 마친 후에, 정신이 맑을 때 기습적으로 부탁하는 것이 좋다. 사람은 기분이 좋으면 호의를 베풀게 마련이다. 아주 처세적이죠. 사람은 결국엔 기분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나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지만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으면 뭔가를 해도 짜증이 나요. 뭘 해도 이게 그 상대방의 뭔가 부탁을 들어줄 때도 기분이 좋을 때는 이렇게 흔쾌히 허락하지만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도 똑같잖아요. 뭔가 그 부탁을 받아도 거기에 대한 좀 거부감이 들고 하기도 싫어지고 뭐 이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기분을 자신의 기분뿐만 아니라 타인의 기분도 살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분이 좋을 때라는 것들의 타이밍이 결국엔 이제 우리도 동물이기 때문에 이제 배가 고프면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배고플 때에는 우선 밥을 먹이세요. 사람들을. 그래서 가까이 뭐 부탁을 할 사람이 있다면 먼저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야지 좀 더 기분도 풀리고 정신도 맑아지고 기분이 안 좋고 이제 식사도 안 하고 이제 정신도 맑지 않을 때 부탁하면 거절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케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자족하는 삶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살아간다. 이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의존해야 한다. 최고의 행복은 스스로 신처럼 자족하며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가진 것에 이제 만족해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들, 그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실제 누군가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뭔가 계속 아쉬우면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무언가 아쉬운 소리를 계속 해야 돼요. 이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내가 결국엔 욕심이 계속 너무 크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만을 계속 바란다면 결국엔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를 계속 해야 되고 그만큼 자신의 자존감도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엔 내 자존감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을수록 이런 부분이 좋은데, 결국엔 내가 자족을 잘하는 삶을 산다면 자존감도 당연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계속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에게 의존하는 삶,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이 당당함이 있고, 그리고 스스로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이 굉장히 저는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계속 의지하려고 하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얻으려고 계속 하는 삶은 결국은 계속 불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무의다.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고 이 천상과 함께 할 때에만 소중하다. 따라서 세상의 변화에 무심한 자세를 가지는 것이야말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지혜로운 태도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운명은 변하기 마련이고 늘 행복한 것도 불행한 것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은 한 편의 드라마처럼 변화무쌍하다. 따라서 그 과정에 지나치게 신경 쓰기보다 좋은 결과에만 마음을 두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 삶이 뭐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나쁠 때만 있는 것도 아니죠. 계속 변화한다는 거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왔다 갔다. 근데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계속 파도처럼 흔들린다면 정말 피곤한 삶이죠. 그리고 마음이 언제나 불안하고 힘들 거예요. 그걸 우리가 관조하는 삶을 좀 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서 우리의 삶을 좀 보면서 좀 태연하게 보는 그 무심한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삶의 변화에 대해서, 삶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무심한 자세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마음의 평안을 찾는 그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건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은 결국 우리가 그 평정심을 계속 유지하는 연습들을 계속 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명상을 한다는 것도 이런 것의 한 일환이기도 하죠. 그리고 다음은 날마다 자신을 갈고 닦아라 라는 내용인데요. 그 어느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완벽하지는 않다. 따라서 인격을 형성시키고 뛰어난 성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한다. 어리석은 사람이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고상한 취향, 순수한 지성, 확고한 의지, 성숙한 판단력을 갖추기 위해서 매일 자신을 단련한다. 그 결과 어리석은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중요한 것이 결핍된 채 살아가고, 지혜로운 사람은 오랜 시간 걸리더라도 결국 완벽함에 도달한다 라고 합니다. 저자는 결국에는 자신의 인격을 향상시키는데 투자를 하고 성과를 높이는데 노력을 계속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모습에 계속 그대로 유지만 하면 앞으로 나중에 이제 그 어려움이 닥칠 가능성이 높죠. 그 순간에는 그때는 그것만 가지고 있어도 그런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다른 새로운 능력들이 또 필요하고, 자신을 갈고 닦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삶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대비하라는 것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훈련을 하면서 이런 이제 사람은 결국에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것이라는 건 결국에는 계속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서 계속 행하는 게 아니고 뭔가 어제보다는 좀 더 나은 이 성장의 과정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야지 삶이 지루하지 않고 힘들어지지도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삶의
이런 훈련 과정, 그러니까 성장의 과정들을 계속해야지만 또 삶의 에너지도 추가적으로 공급이 되기도 합니다. 뭔가 더 삶을 더 적극적으로 살아보고 싶은 마음도 그렇게 했을 때 더 좋은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얻는 지혜라는 책에 대해서 나눠봤고요. 각자 정말 좋은 내용들, 그 삶에서 뭔가 가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적용해 볼 만한 내용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읽어보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다음에 또 좋은 책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